안녕하세요. 마주그룹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벌써 이제 3,000명이 이제 넘어서 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나 봐. 멀리서 들어오시나 봐. 어디서 들어오시는지. 지금 막 속도가 막 붙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건 여담입니다만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사이까지 막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면 9시까지는 이게 켜져 있어야 여러분이 그 한 50분 중간에 들어야 강의 들은 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꽉 채워야 되잖아요. 자, 강의한 내용은 중강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제가 마주그룹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말한 거 있죠? 어디 있죠? 제가 한번 볼까요? 유튜브, 예, 요거죠. 여기까지 틀어놨었는데 이번 9월 14일이죠. 일요일 날 강한철 회장님 질의응답 부분을 못 보셨거나 그날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올려놨고 또 다른 분도 올려놓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디거나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파일로 넘어와서 마주그룹 채널에 올려놨다. 참고하시라. 먼저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할 일들을 6가지 제가 정리한 건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나기론 강사가 정리한 거라서 이게 회사의 뭐 공식 자료는 아니잖아요. 강사마다 관점이 좀씩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을 크게 나눠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단기, 중기 이렇게 쓴 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단기, 중기 이렇게 표현한 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단기, 중기, 투자.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뭐 수익 예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서 다 알고 또 강사님들이 다른 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20만 원부터 투자를 하는데 최대 우리가 250%까지 가져가서 매달 수익 배당을 하는 것이 현재 5%부터 시작이 됐죠.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는데 어느 시점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죠? 여긴 예시니까 월 10%라고 가정했을 때 20% 뭐 30% 가정해서 쭉 수익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하지만 이미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이 원래는 250%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익된 거를 또 다시 투자를 하고 또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수익으로 엄청난 수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120만 원부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수익 찬스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기적이면서 또 장기 투자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뭐죠? 메타S 토큰입니다. 메타S 토큰. 오늘 현재 방금 전에 캡처한 가격인데요.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메타페스티스 거래소에 상장이 있는데 언제 상장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상장은 이미 되어 있어요. 상장된 토큰입니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한 개 거래소만 상장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메타페스티스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거래소는 언제 상장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다른 국제 거래소는 언제 상장됐는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S토큰에 관한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잔여 물량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강의에서 3,200만 개라고 회사 보유 잔여 물량을 얘기했고 아마 내부 가격으로 계산할 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다 뭐냐면 잔여 물량이 어떻게 되면 소진되면 다른 말로 판매가 다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른 거래소에 국제거래소에 상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죠? 파이낸스까지 가야죠. 이거는 정해진 코스예요. 당연한 거죠. 그때까지는 찬스가 뭐죠? 지금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이죠. 오늘 가격이 메타 S토큰 가격에서 보다 제일 싼 가격이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매해야죠. 사야죠. 에어드랍 얘기도 나왔는데 좀 늦어지는 거는 데이터 정렬 문제라고 들었고 S토큰 수수료를 내부 거래량이 지금도 판매가를 좀 전에 제가 본 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40만 원짜리를 지금 얼마죠? 우리가 2,200원에 사게 하는데 엄청난 가격, 그죠? 엄청 싸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싸잖아요. 싼데 내부 거래 그보다 더 자꾸 싸게 거래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잔여 물량을 빨리 많이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 안 낮췄다 얘기하셨어요. 자,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F토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회. 저희가 소득을 창출할 세 번째 기회는 역시 말이죠. NFT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영구적이라고요. 영구. 장기적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있어요? 육성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경주마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억대 가고 아파트 한 채 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렇죠. 자,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뭐가 있었죠? 말 이야기는 좀 전에 뭐 이야기 나왔던 거 있는데 말 이야기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말에 이런 거 우리 저런 거 채널룸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기적이면서 특별한 돈벌이 기회가 있다. 뭐죠? 크립토 카드. 이거 크립토 카드를 팔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회장님 14일 날 지령답 한 거를 한번 영상 못 보신 분은 꼭 보시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카드 사업이 어떻다는 거예요. 크립토 카드가 메타 에이스 지금 기계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수익 사업이다. 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좋은 거는 크립토 카드를 그 전에 VIP 6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해서 사실은 저도 그 내부 때문에 충전을 해놓고도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1월달에 2월달에 충전해놓고 정말 사용 못했어요. 엄청 답답해요. 한 번도 이후에 어쨌든 사용 못했던 거 뭐다? 무료로 교환해 준다. 이러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 판매할 대리점을 구축할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조만간에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립토 카드는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뭐다? 특별 소득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 아는 주변에 이 크립토 카드가 필요한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짭짤한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셔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참 뭐 하고 있는 거 뭐 있죠? 채널룸이 있잖아요. 이것은
당장해가 아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주 게임을 활성화하는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에 관한 거는 경주마하고 관계되죠. NFT 경주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디자인을 확 바꾼다는 거지. 왜? 어차피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PC 버전은 돌아가지만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전 세계 채널룸은 전 세계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너무 무거운 거라서 가볍게 돌아가게끔 완전히 바꾸는 거죠. 채널룸에 맞게. 이게 이제 개발자하고 오너가 강철 회장님하고 이게 줄다리기 하고 있고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좀 작업되고 있다. 바꾼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기수, 필수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안장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균형이 아직 안 맞잖아요. 사실은 요거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돼야 기수를 탑재해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가죠. 일괄적으로 변경한 후에 이 기수 탑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평생 소득 기반은 역시 뭐죠? 나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거.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한 방에 안 되죠. 글로벌 조직을 만들어야 돼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1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소영수 총괄 대표님 강의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으셔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어쩌면 새로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신규 회원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뭐 하는 거 자동 승급 활동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승급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를 해요? 레벨업을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기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게 끝날 때쯤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6가지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다음에 한번 끝날 때 제가 시간이 되면 복습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복습을 못할지도 몰라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주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역사를 제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오늘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2022년이 디파이, 2021년 NFT, 2022년은 DAO, 2025년은 AI.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전 세계 화두입니다. 2026년은 뭐라고요? RWA. 지난번 강의 때 좀 해드렸는데 실물자산 연계 토큰이 있죠. 그리고 2030년 되면 드디어 메타버스 세상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전문가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AI는 없었어요. AI. 그렇죠. 근데 만약 이거 책을 아마 갱신을 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그러면 아마 AI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건 양이 많아서 그래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블록체인이 세팅되는 시기였다. 비트코인이 그때 우리에게 참 거시기 한 게 뭐예요? 몰랐잖아. 저는 몰랐어요.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2015년인가 16년부터 알아요. 뒤늦게 알았어요. 이때 눈 떴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2010년 언제야? 5월 22일 날 피자 한 판을 피자 두 판 사는데 비트코인 몇 개 줬다고? 1만 개 줬대요. 유명한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그때 있었죠. 이 시절은 옛날이에요. 기념비죠. 사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저도 모르겠는데 닉네임인지 근데 전 실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속합니다만 개인 의견으로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수가 100만 개가 넘는다고 추정하잖아요. 빌 게이츠를 제치고 전 세계 11위 부자로 등극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37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1위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거시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 이분이셔. 이 친구. 젊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2014년 15년이 바로 세상을 바꾼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백서를 발표하고 2015년에 메인넷을 출시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놀라운 거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2016년에서 2017년 되면서 우리가 이때요 다오라는 것이 이렇게 돼서 엄청난 자금을 펀딩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에러가 있었죠. 해킹돼 버렸죠. 난리 났죠. 그래서 오늘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어요. 이게 탈중앙화 토큰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손대가지고 이걸 분리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더리움 때문에 뭐가 나와요? 예, X2E 뭔가 행위를 하면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학습을 하든지 뭔가를 하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때 ICO 열풍 때문에 난리 났었죠. 저도 여기서 물 좀 먹었습니다. 2017년 그때 비트코인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재미도 봤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 오면서 암호화폐가 한 방 얻어맞죠. 전 세계. 야 이거 거품이다. 난리 났죠. 너무 갑자기 이렇게 버블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하는 CBDC 국가 디지털 화폐 만드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근데 이거 중국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미국. 왜? 전 세계 금융세계는 어쨌든 이런 강대국이 싸움을 하는 거죠. 화폐 전쟁 때문에. 그래서 눌러버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지금 나오려고 하죠. 그게 이제 형태를 조금 비틀어 가지고 뭘로 요즘 나오죠? 스테이블 토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 이때 뭐가 들어요? P2E 게임을 해서 뭘로? 이런 디지털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그 전에 게임하고 다른 거죠. 블록체인이 결합된 게임을 해서 몰라요. 토큰을 채굴하게 해서 즉 돈을 번다. 게임으로 돈 번다. 이게 그때 2019년도에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서 21년 되면서 디파이 이제는 중앙집중은행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금융이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 거래소가 나오잖아요. 덱스 거래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공부하시기로 하고 이때 이제 NFT가 붐을 일으키죠. 이 작품이 그 유명한 비플 작품이죠. 한 700억 원 됩니까? 이렇게 팔리죠. 그 다음에 BAYC. 제가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끼는 거죠. 크립토 펑크 뭐 전설이죠. 전설. 이런 게 일어나고 이때 갑자기 메타버스 세상으로 바뀔 것처럼 난리 나면서 페이스북이 이름을 상호로 뭘로 바꿔요? 메타라고 바꾸고 이래서 곧 메타버스 세상이 될 것처럼 하지만 학자들은 2030년이 가야 2030년에 대한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030년, 2030년. 그러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때 다오가 나타나요. 다오. DAO. 그리고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뭐 이런 방식으로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거. 자, 이거 전문 용어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런데 전 세계가 규제, 법적인 이슈가 막 본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제도권에서 이제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뭐지? 이놈이? 이러면서. 근데 이때 다른 게 나타나고 이게 조금 거시기해졌죠. 뭐 AI 난리가 나는 바람에 2023년도 이 AI 때문에 다 묻혀버려요. 사실은 앱체인 이런 것들이 등장했지만 묻혀버려요. AI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거 현재잖아. 2026년 여기까지 뭐가 디핀도 나타나고 AI 에이전트 놔두고 RWA 이러면서 시장이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 강의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한 4, 5년 후에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NFT와 P2E, DAO, RWAI가 융합해 갖고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디지털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를 확장해 갖고 디지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갖고 있던 자산이 어디로 간다? 오프라인에 아날로그 자산이 뭘로 넘어간다?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의 저는 토큰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큰 세상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NFT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벌써 20분 돼버렸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네. NFT. 자, NFT도 역사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NFT 가능성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2012년에 컬러드 코인. 뭐 코인에 색깔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때는 비트코인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자산 개념이, 자산이란 개념을 누군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죠. 근데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누가? 비탈릭 부텔린이 나타나야지. 예. 2015년 될 때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2014년에 이미 뭐를 했어요? 초기 디지털 자산을 발행했죠. 레어 페퍼. 자, 요 내용도 다음에 여러분이 카운터파트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드디어 2015년이 되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를 실험할 수 있어요? NFT가 등장되면서 대중화되는 거예요. 이게 붐을 일으킨 건 언제죠? 2017년부터 크립토 펑크. 이게 놀랍죠. 얘들이죠. NFT의 어떻게 보면 이 컬렉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 키티가 나와가지고 대중화시키죠. 이때문에 이더리움 플랫폼이 난리 나죠. 왜? 이거 거래가 너무 커져서 네트워크 자체가 수수료가 폭등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NFT는 2017년 되면서 이제 일반인한테 눈을 떠요. 뭐지 저게? 도대체 저게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 비싸게 사고 팔고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2018년 19년에 거래소가 생기잖아요. 거래소가 생기고 유틸리티 NFT도 만들어지고 암호화폐는 겨울인데 암호화폐는 박살나고 있는데 NFT는 뭐예요?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실 NFT가 암호화폐가 안 죽도록 끌어올린 역할도 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2020년이 되면서 디파이가 NFT 시장 이렇게 되면서 NFT 금융이 결합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FT가 자금을 펀딩하는데 담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NFT 발행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20년부터. 그래서 디파이와 NFT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미 복습이죠. 2021년 되면서 NFT가 난리 나는 거죠. NFT. 이거죠. 이거 5001 더 포스 5001 이거 에브리데이즈라고 하는 이거가 하나로 약 786원에 경매에 낙찰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굉장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건 아닙니다. 역사성도 있고 시수성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 사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프로젝트인데 여전히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FT가 예술, 음악, 게임, 스포츠 전반에 확산하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분이 아는 게임을 해서 돈 버는 모델이 P2E가 등장을 한 거죠. 요때가 얼마 전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아는 메타 F 그룹이 이 시기 때 뭐를 눈을 떠요? 엑스 인피니티를 보면서 야! 여기 참여하자. 그게 메타페스티스의 시작 아닙니까? 2022년. 그런데 NFT가 너무 갑자기 커지면서 거품 논란이 생기죠. 거래량이 급락하고 난리 나서 사람들이 끝났다! NFT 끝났다 이랬을 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 속하지만 NFT와 DAO가 결합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2023년 되면서 비트코인도 NFT에 등장을 하게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NFT의 의미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나 가치 수상을 넘어서 고유한 디지털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NFT예요. BCT NFT.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2023년도에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현재는 NFT가 저 개인 의견입니다. 강사 개인 의견인데 자리 잡았다 라고 저는 확신하는 쪽입니다. NFT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NFT와 지금은 뭐가 RWA, 이 RWA는 지난번에 공부하자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이죠.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 RWA는 부동산이 기본이고요. 예술품, 주식 이런 것들이 다 실물 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결합하는 거라서 내년이 2026년도가 RWA의 해가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DePIN인데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라는 뜻인데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약자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뭐 전기, 가스 이런 기관 산업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는 사실은 누가 큰 대기업이나 정부가 독점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개인들이 그 자원이나 장치를 제공하는데 토큰으로 보상받으면서 인프라가 분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소셜파이가 있어요. 소셜파이. 이 소셜파이가 있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뭐냐? 소셜미디어에 디파이가 결합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 달거나 뭐 팔로워로 활동을 하는 순간에 뭐가요? 토큰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창작자가 중앙에 중개 없이도요 엄청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나기론 강사는 이쪽에 상당히 피를 받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다오라니까요. DAO, 다오. 탈중앙 자율조직, 분산형 자율조직이 엄청난 힘을 갖는 시대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전망, AI와 NFT가 결합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술이 결합해서 디지털 자산과 창작물하고 소유권이 증명돼서 예술,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AI가 NFT랑 결합한다니까. 누구랑? AI 플러스 NFT.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디지털 자산 세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걸로, 자,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기반이고 솔라나나 폴리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디너스 같은 것들이 전부 뭐예요? NFT를 만들 수 있는 체인이 여러 가지 멀티 체인이 확산되고 있다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 여기 메타 F 그룹에 10개 자회사가 있잖아요. 10개 자회사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타 아트도 있는 거 아닌가요? 메타 아트. NFT 아트. 여러분 필리핀 투자하면 담보를 실물 그림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만들어준다고? NFT 아트를 준다니까. 이게 앞으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회가 될 거다. 자, 이런 프로젝트가 유명한데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건너뛰고 저는 NFT 미래가 밝다고 보는 쪽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NFT가 디지털 아트 이런 것들이 뭐 경제 인프라로서 자리 잡을 거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RWAI 이런 것들 결합할 거다. 앞으로 이제 NFT는 중심에 가 있어요. 자, 블록체인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NFT 그렇다고 치고 블록체인에서 게임과 금융이 어떻게 영역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게임파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복습 겸 자꾸 공부하면 나기론 강사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젊은 친구들이 아니고요. 시니어 왕초보들이에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까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 시니어들 세상 아닌가? 지하철 타면은 전부 다 뭐 젊은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던데. 근데 뭐가 필요해 지금?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 얘기했어요. 복습했어요. 이더리움 메인넷이 나와가지고 게임 자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2017년에 여러분 이미 공부했잖아요. 뭐가? NFT 게임이 시작돼. NFT 게임이 등장했다니까요. NFT 게임. NFT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시작됐다. 그리고 2018년 19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게임으로 돈을 버는 P2E가 논의되게 됐다. 뭐라고요? P2E. 최초의 이런 실험적 게임이 가스 언체인드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최초의. 그리고 2020년에 게임파이가 드디어 등장한다. 무슨 파이요? 게임이 뭐랑 결합했다고? 파이, 금융하고 결합됐다니까요. 게임이 금융하고 결합됐어요. 여기에 NFT가 의미를 갖는다고 앞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때 드디어 어떤 놈이 나타났어요? 엑시 인피니티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는 뭐요? 미르4가 난리를 쳤죠. 한국의 MMORPG하고 P2E가 결합을 해서 성공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NFT와 게임을 해서 돈 버는 이런 부분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다? 게임파이를 만들었다. 무슨 파이? 게임파이. 초코파이, 피자파이 그런 파이가 아니고 파이낸셜 금융이다. 게임이 금융. 여러분이 메타베스티스트를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게임파이의 하나예요. 글로벌 게임파이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비전 있는 시장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자, 2022년이 되면서 요거 얘기했죠. 엑시 인피니티가요 잘 나가다가 뭐 있어요? 플랫폼의 약간의 결함 때문에 뭐 있어요? 해킹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돼서 2023년도에 게임 자산이 진흥화되는 AI랑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AI가요 이때부터 서서히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2024년, 25년 되니까 이제 디핀하고 게임파이가 이런 것들이 공유형 게임들이 등장했어요. 앞으로 게임은 엄청 발전합니다. 이제요 RWA하고 게임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물 자산. 앞으로 있잖아요.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잖아. 1000억짜리, 1조짜리 이런 것들 건물을 여러분이 소유도 하는데 거기에 게임이 붙어요. 현실 자산과 연계한 금융 실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RWA 하는 회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게임이 붙어요. 그냥이 아니고 게임이라는 요소가 붙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 저는 나기론 강사는 보느냐?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오는데 게임파이가 붙는다. 이제 모든 게 게임으로 가요. 게임으로. 금융상품, 다오 이런 것들이 형성돼 게임 구조, 운영 구조를 갖는다. 게임 조직이 세상에 다오를 형성한다니까요. 게임 조직이 다오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금융이고 금융이 커뮤니티를 융합하는 산업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게임으로 통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 나기랑 강사 네가 말하는 다오가 어떤 건데? 다오 야 자꾸 다오 하는데 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처음 들어왔거든? 이런 분이 계실까봐 다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다오란 뭘 다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시니어 분이 뭘 달라는 거야? 자꾸 물 달라는 거야? 그래서 물 한 잔 먹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다오. 나한테 다오 이런 것이 아니고 DAO의 약자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러니까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니까 이런 거죠.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이런 말이죠. Decentralized 분산화된 뭐예요? 자율적인 Autonomous는 자율적이잖아요. 자율적인 Organization 뭐 조직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조직이다. 근데 뭘로 운영된다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건 누가 만들어냈어요? 비탈릭 부텔린.
한 천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거버넌스에 뭘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중앙에서 사장이 오너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독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멤버들이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모두 하는 거예요.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 제가 오랫동안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협동조합의 미래가 디지털 협동조합도 있긴 하지만 다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오의 진짜 중요한 건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 참여성. 새로운 조직이에요.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다오에 속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메타페이스티드 플랫폼이 앞으로 좋은 훌륭한 다오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오는요 2013년에 비탈릭 부텔린이 이더리움 백스에서 개념을 제시했어요. 백스 보면 나오죠. 그러면 2015년에 이제 플랫폼 메인넷을 시작할 때 초합리적인 협력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부텔린은 이런 거죠. 너무 중앙에서 통제하고 말이야 장난쳐가지고 뭐 2008년도에 금융은행이 작살나는 거 이런 걸 봤잖아요. 세계 금융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 이건 아닌데 왜 한 놈이 그지? 독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이렇게 집단이 뭘 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개인보다는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개념을 넣었어요. 다오. 그런데 사실은 더 다오가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펀딩을 성공했지만 해킹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오가 발전했죠.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다오는 진화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결합됐어요?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지금은 다오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다오도 있고 투자 다오도 있고 뭐 이런 다오들이 있어요. 다오는요 강점, 장점, 투명성, 글로벌 국경이 없어요. 전 세계 참여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토큰 발행 이런 걸로 자금 조달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잖아요. 다오가 필요해요.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거버넌스 통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장점인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다오. 앞으로 미래에 듣게 돼요. 지금은 다오가 뭐지? 이러지만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다오가 저는 메타버스의 중심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강사 주장이야. 강사의 견해니까 이게 무슨 뭐 저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에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법적인 아직 너 뭐니? 사실 마샬 조던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는 법인격으로 인정했어요. 주식회사처럼.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뭐야 저거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아직은 참여가 저조해요. 거버넌스. 그리고 여전히 이 투표 많이 고래 즉 다시 말하면 대규모 토큰 보유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거시기해요. 아직 보안 문제도 스마트 컨트랙도 취약점이 있거든요. 해킹 위험도 있어요. 아직은 실물 경제 연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지만 웹3 문화에서 다오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업, 커뮤니티, 정부 협력으로 발전할 거다. 제도화가 될 거다. 시행착오는 겪을 거다. AI, RWA 토큰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결합돼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거다.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투명성을 가진 그런 조직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오가 앞으로 나온다고요. 낙이라는 생각. 다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독재적인 기업을 떠나서 훌륭한 커뮤니티가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로 발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오에 대한 마무리 메시지는 다오는 협력과 신뢰를 정의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다오가 제도권에 편입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다오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메타베스티스 플랫폼에 훌륭한 다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냥 지금 단순을 보지 말고 멀리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누구 생각? 강사 생각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계속 얘기할 수가 없죠. 너무 길어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런 내용들은 다오 쭉쭉 지나갈게요. 언젠가 다음에 이야기하거나 제가 시간 남으면 녹화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회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강한철 회장님 어록인데 더 좋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 말들 하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니까 성공하는 거지.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마라. 꿈은 더 커져야 한다. 여러분,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되죠. 꿈이 더 커야죠. 커져야죠. 내가 죽어도 게임은 남아있다. 우리 게임은 영원하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오늘 만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게임이 왔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번다. AI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진다. 자, 이런 오너를 만나는 것이 성공의 길이죠. 자, 이 어록들을, 저는 이 말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타이밍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원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완전 새로운 길입니다. 회원 여러분, 나도 모르게, 회원 여러분 모두 모르게 엄청난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도도한 물결이 지금 세상을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길목에 앉은 첫 번째 플랫폼이 메타버스예요. 전체적인 이 흐름은 회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있어라. 기다려라. 그 시대에 편승하는 분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수익 창출은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정말 저희 슬로건처럼 메타F 그룹이 회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있어라. 제가 오늘 그 블록체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왔는데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일이 하나 할 일이죠. 이건 달라요. 나를 중심으로, 내 코드를 중심으로, 내 아이디를 중심으로, 내 추천 링크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이 펼치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신나는 음악에 엉덩이 춤을 추고 나는 메타버스 이거다. 재밌지? 가입해. 이게 터졌어요.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200만 명이 터집니다.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뭘 한다? 도대체 이게 뭔데? 하고 클릭하고 이용해보는 순간 뭐예요? 나한테 보너스가 떨어집니다. 이건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메타버스의 참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중심으로 회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되는 이 영업 스타일이 첫 번째입니다. 정말 첫 번째. 회원 여러분이 나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자, 일단 본사는 어떻게 한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되 애로사항 있으면 모두 어디다? 본사에 이야기해라.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누가 중심이라고요? 회원 여러분이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유명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핵심은 회원 여러분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는 것뿐이다. 50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노력의 대가로 100만 원이면 어때요? 이익을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이면 어때요? 나의 뛰어난 능력으로 5억이면 어떻습니까? 50억이면 어때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회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1000만 원은 뭐다? 껌값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은 뭐다? 껌값입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자,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시죠. 게임 분야의 달인이고 블록체인 분야의 달인인데, 그래서 문바스 해치고 전단지 돌리는 것도 지금 회원 여러분한테 강인 후비는 회사 대표가 밑바닥 붙어 올라온 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치라고 했잖아요. 경험치. 회원 여러분 30만 명, 50만 명 혼자 모아본 적도 있어요. 게임에서 하면서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어떻습니까? 벌어본 사람이 벌어요. 돈도 100억 벌어본 사람이 또 100억 벌 수 있잖아. 1000억 벌어본 사람처럼. 근데 조 단위 돈을 만져본 사람은 또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공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맞죠? 예. 저는 이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둡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자. 1000조 원짜리 플랫폼 기업이에요. 지금 그거 만들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서 어떻게 보면 초인류 기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기반을 다져놨잖아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일 유튜브를 5분 10분이라도 보고 NFT 메타버스 동영상을 시청하라고 강한설 회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그러면 조만간 여러분도 전문가가처럼 될 거다. 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거 이렇게 해서 뭐 S토큰 좀 사놓고 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왜 안 올라가 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솔직히 공부해야 돼요. 빡세게는 안 해도 5분 10분짜리는 영상을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시니어들이 할 일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앞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중기 투자 보장성 월 소득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이 있고, 두 번째, 중기, 장기 자산으로 연금도 되고 고액 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타 S 토큰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말씀해 보니까 메타 S 토큰이 한 10만 달러는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사야죠.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자산이 되는 게 뭐예요? 말. NFT 말.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네 번째, 특별하고 지금 당장에 또 돈이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크립토 카드 판매하는 거. 뭐 이거 대리운전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게임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지금 이제 채널방 운영, 지금은 연습하는 거죠. 아직 아니에요. 아직 기술 장착도 안 됐고 필수 아이템 장착이 안 됐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다? 나를 중심으로 뭘 만든다? 나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해야죠. 장기적으로. 평생 할 건데 오늘만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한 명 만들어지면 어때요? 네? 3개월 만에 한 사람 만들었다고 뭐 안 돼. 계속 갈 건데 천천히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예, 나를 중심으로 100명의 회원을 만들자. 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100명이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복습 겸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전부 다 전문가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채팅에 올라온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